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는 전시 주제 안에서 저희는 이제 가족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이 가족이라는 것을 어떤 세계를 인식하는 사고의 체계로 봤을 때 그런 사고의 체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사고의 체계, 곧 그 전체의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 곧 개인들의 가치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봤었는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에서 이제 그 찾아서라는 부분을 좀 강조점을 두고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본 어떤 사회 속의 불균형들, 그리고 고민들,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이것을 이제 곧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논의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 98B 콜라보레이터리 그리고 허브 메이크 랩 칸티나는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개의 다른 그룹의 협업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공간은 투로투로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투로투로는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가르치다, 그러니까 teach, 그리고 또 가르키다,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도 가르치다와 가르키다, 이거 좀 구분하는 거 되게 어려워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이제 시험도 보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단어가 이제 비슷하게 쓰인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곳에서는 마치 이렇게 뷔페처럼 이렇게 야외 노상 카페테리아가 만들어져 있고, 원래 필리핀에 가면은 정말 투로투로라는 포장마차가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자, 이거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딱딱 음식을 가르친다 라는 의미로 이제 투로투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참여자가 원하는 물품을 손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져간과 동시에 이제 어떤 행위를 이곳에서 하면은 그 모든 미션이 끝나게 되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래서 원하는 스낵,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보내준 이 여러 가지 물품들, 그리고 스낵들을 하나를 가져가시고 이 장소로 오게 되시면은 되게 그 테이블 위에 작가들이 하나의 편지를 남겨놓았고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위에를 보면은 그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목적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되게 여러 번 프로젝트의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을 저희가 맞았었는데요. 원래는 작가분들이 직접 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오셔서 작품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해외 운송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계속 뭔가 인식하지 못하게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작가분들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장 급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러한 상황 안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고 서로 분절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팬데믹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분절되고 그리고 고립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제 작가들이 어떤 메시지들을 하나씩 써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이 시대의 문화와 예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읽고 참여자는 이제 투루투루에서 받은 어떤 그 물건에 대한 물물 교환으로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전시가 열렸었을
봤을 때 이제 많은 관람객들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이쪽에 오시면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는 질문들, 그리고 코로나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이 안에서 공동체란 무엇이고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드렸을 때 되게 많은 메모들을 남겨주셨어요. 사실은 그 슬픈 메모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3개월째 재택근무, 인턴십 취소, 모든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잃었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대답들을 해주신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정들을 공유를 하고 연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공동체가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새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공동체이다. 누구도 소수자로 만들지 않는 포용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고립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성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이 전시를 기획을 했지만 작가들하고 이 노트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관람객들께서도 이제 본인의 노트를 남기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를 보고 이제 같이 공감하고 그 메시지 밑에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런 식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그룹 버드나무 가게와 인도네시아 자티완기라는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티완기 아트 팩토리의 협업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투자 설명 부스,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말하는 땅 투기 떴다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러한 팬데믹 시기에 이렇게 고립되고 모두가 분열된 이 위기에 우리는 무엇에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런 땅 투자를 모집하는, 그러니까 분양 사무소를 여기에 차려 보았는데요. 이곳은 이제 땅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 어디에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떤 소유물로서 바라보는, 아니면 투자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땅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관람객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작가분들이 여기 상주를 하시면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에 투자 금액은 0원부터 무제한, 그러니까 원하시는 만큼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가 완료되었다는 어떤 증명서를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명서가 여기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증명서를 이제 사인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두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국외 투자, 두 번째는 국내 투자가 되게 되는데요. 국외 투자는 지금 인도네시아 자티완기라는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티완기 아트 팩토리의 공간에 방문하실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체류를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 증명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하시면은 자티완기 아트 팩토리가 있는 그 마을에서 이제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담은 투자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술관에 있는 땅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여러 가지 모종들이 심어져 있었는데요. 이제 상추나 깻잎 같은 쌈채소도 있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자라는 모링가라는 허브 나무를 저희가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가 완료된 상태라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 모종들을 다 미술관 땅에 심어 놓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바깥에 야외 공간으로 가시게 되면은 저쪽 부스에 있던 모종들이 다 옮겨져서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각각 투자자님들이 이제 국내 투자로 하게 되신 모종들이 심어져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추도 있고 모링가 모종도 있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자라나서 이제 수확을 할 때쯤이 되면은 이 모종들에 투자를 해주신 투자자님들이 이 한 공간에 같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 투자를 한다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서로 모르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의 파티를 열게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게 되면서 이 전시 전체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서로 어떤 것을 땅에서 키워서 함께 먹는다. 이제 가족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런 개념들도 같이 더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제목은 매트 그리고 책상이라는 작업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돗자리처럼 생긴 매트들이 이렇게 벽에 쭉 걸려져 있고 그 위에 그려진 이미지들은 책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작가는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살면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직조 작업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매트는 매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시실과 날실이 되는 조각들을 염색을 하고 그것들을 이미지화해서 짜내는 식으로 돗자리 형태로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모든 작업 안에서 공동체가 다 협업을 하게 되고 함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사실 담고 있는 메시지들은 그 말레이시아라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과도 매우 연관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돗자리, 매트와 같은 좌식 문화는 우리 한국에서도 되게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들인데 이후에 식민 지배의 역사를 거치게 되면서 타국의 아니면 타 문화의 입식 문화가 마치 매우 현대적인 것 그리고 보다 좀 더 발전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서 생활 양식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일상과 그리고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직조 작업을 통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비판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작업 역시 새로운 연대 가능성과 이것을 통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작업은 FTSC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이라는 클럽에서 제작한 FTSC 뉴스룸이라는 작업입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정말 프로 뉴스룸처럼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데스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뒤에는 FTSC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디자이너 그룹의 모임으로 여성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그리고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연대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룹입니다. 여기에서 이 뉴스들은 마치 되게 과장된 형태로 이 그룹의 활동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여성 디자이너들이 모였다. 그것이 왜일까? 왜? 이 디자인계에서는 되게 많은 여성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왜 항상 남성일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기반으로 여성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많은 여성 디자이너들이 소개되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 FTSC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디자이너들이 서로의 작업들을 소개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전시 기간까지 4번의 워크숍을 걸쳐서 40명 총 160명의 새로운 여성 디자이너들을 이 무대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는 이 작업은 왕투 작가의 강박이라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이 작업 자체가 제가 전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방은 최면술사의 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누워서 약간 최면이 걸리는 듯한 그런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보이는 영상은 최면에 걸린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영상으로 풀어낸 것인데요. 이 영상 안에 등장하는 빌딩은 베이징 한가운데에 현재 진짜로 지어져서 폐허가 돼버린 푸슈이징 빌딩이라는 빌딩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최면술사가 이 푸슈이징 빌딩을 지었던 건축가를 최면을 걸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푸슈이징 빌딩 안에 어떤 비밀의 방이 존재하고 그 비밀의 방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비밀의 방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면서 이 방이 전체가 암전이 되고 그 비밀의 방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꿈꿔왔던 어떤 일관된 사고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이 통합된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그 사실 푸슈이징 빌딩이라는 이 빌딩이 이전에는 그 공산당의 유력 인사들만 살 수 있는 이제 공동 아파트였었는데요. 그래서 그 공동 아파트에는 거실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주방도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공산주의 체제 자체를 건축물로 구현한 그런 건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후 이제 개혁 개방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살고 있던 이제 유력 인사들이 하나 둘씩 그 건물을 떠나게 되고 이제 건물은 폐허가 되어서 홀로 남게 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다시 들어가서 살게 할 수도 없는 되게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그런 빌딩의 스토리를 이런 최면술사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한 어떤 하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의 의미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그것이 퇴색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 아시아 기획전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 전시 투어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는 어떤 메시지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런 닥쳐 있는 고민들 그리고 이제 고립의 상황들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다가간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의 공유와 그리고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연대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모양의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